오늘은 딥러닝을 이용하여 MNIST라고 불리는 필기체 숫자를 인식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MNIST라는 것은 보시는 것처럼 손으로 직접 쓴 숫자들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이며, 우리가 새로운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헬로 월드를 처음에 출력하는 것처럼 이러한 MNIST는 딥러닝을 배울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헬로 월드 같은 존재입니다. 이러한 MNIST는 0부터 9까지의 숫자 이미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6만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와 1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MNIST 데이터셋을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MNIST 데이터는 다음에 보시는 이러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콤마로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는 CSV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운받은 CSV 파일에는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케라스나 텐서플로우 등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통해서도 MNIST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데, 케라스의 예를 들어보면 먼저 pip 인스톨을 통해서 케라스를 설치한 후에 케라스의 MNIST.load 데이터를 통해서 MNIST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케라스나 텐서플로우 등의 딥러닝 프레임워크의 메서드를 이용하면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를 분리해서 리턴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다운받은 CSV 파일에는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가 함께 들어있지만, 케라스 등의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다운받은 데이터는 입력 데이터와 정답 데이터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일반적인 CSV 파일을 바탕으로 MNIST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NIST train CSV 파일을 보겠습니다. train CSV 파일에는 학습에 이용될 수 있도록 정답이 있는 총 6만 개의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한 개의 데이터는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총 785개의 숫자가 콤마로 분리되어 있는데, 정답을 나타내는 한 개의 숫자와 실제 필기체 숫자 이미지를 나타내는 784개의 숫자가 콤마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래와 같은 데이터라면 정답은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 5이며, 나머지 콤마로 분리되어 있는 784개의 숫자는 정답인 5라는 필기체 숫자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숫자들의 조합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MNIST 테스트 CSV 파일 또한 총 1만 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러한 테스트 CSV 파일은 우리가 트레인 파일을 통해서 학습을 마친 후에 우리가 구현한 딥러닝 아키텍처가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 사용되는 파일입니다. 이러한 테스트 데이터 또한 정답이 포함된 총 785개의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아래 예를 보시면 총 785개의 숫자가 콤마로 분리되어 있으며, 가장 먼저 나오는 숫자 7이 이 데이터의 정답이고, 나머지 784개의 숫자는 정답 7이라는 필기체 숫자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는 숫자들의 조합을 나타냅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트레인 파일과 테스트 파일을 우리가 이전 numpy 시간에 학습했던 로드 텍스트를 이용하여 행렬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numpy 로드 텍스트를 이용하여 트레인 파일로부터 트레이닝 데이터라는 행렬을 만들고, 마찬가지로 테스트 파일로부터 테스트 데이터라는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행렬의 쉐입을 보면 트레이닝 데이터는 6만 곱하기 785의 쉐입을 가지며 테스트 데이터는 1만 곱하기 785의 형상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numpy의 로드 텍스트를 이용해서 트레인 데이터로부터 6만 개의 트레이닝 데이터와 테스트 CSV 파일에서 1만 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2차원 행렬의 데이터 타입으로 가져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렬을 조금 알기 쉽게 시각화시켜 보면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CSV 파일로부터
하나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785개의 숫자가 각각 하나의 행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행렬에서 하나의 행을 레코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레코드는 785개의 열로 구성되며 1열에는 정답이 있고 2열부터 마지막 열까지는 이러한 정답을 나타내는 이미지의 색을 나타내는 숫자들이 784개 연속으로 있습니다. 여기서 이미지 색이라는 것은 우리가 흑백 이미지를 표현할 때 숫자 0에 가까울수록 검은색으로, 255에 가까울수록 하얀색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행렬에서 2열부터 마지막 열까지 나열된 숫자가 바로 정답의 이미지 색을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다음의 예를 보시면 가장 먼저, 즉 1열에 있는 숫자 5가 정답이며 2열부터 785열에 있는 총 784개의 숫자가 이러한 숫자 5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정보의 조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는 이미지를 코드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파이썬의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러한 숫자 이미지 정보를 나타낼 수 있는데, 먼저 각 행의 2열부터 마지막 열까지, 즉 숫자 이미지를 나타내는 이러한 정보들을 28 곱하기 28의 행렬로 리쉐입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리쉐입을 시켜주는 이유는 우리가 맵플롯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1차원의 벡터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행렬의 형태, 즉 2차원의 행렬로 나타내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mlist로부터 읽은 트레이닝 데이터 행렬의 첫 번째 레코드를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숫자 5가 이미지로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에 가까울수록 검은색을 나타내고 255에 가까울수록 흰색으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코드에서도 트레이닝 데이터의 0번째 행, 즉 가장 첫 번째 있는 레코드의 2열부터 마지막 열까지를 리쉐입을 시켜서 이미지로 표시해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mlist가 무엇이고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어떻게 표시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기 때문에 다음 장부터는 이러한 필기체 숫자를 인식할 수 있도록 입력층,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구성된 딥러닝 아키텍처를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입력층, 은닉층, 그리고 출력층으로 구성된 딥러닝 아키텍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층을 보면 입력 노드를 784개로 설정했는데,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트레이닝 데이터 행렬에서 한 개 레코드, 즉 한 개의 행은 785개의 숫자를 포함하지만 정답을 나타내는 1열을 제외하면 2열부터 785열까지 총 784개의 데이터가 숫자 이미지 정보를 나타내므로 노드 개수도 그 입력 데이터 개수와 일치하도록 784개를 설정했습니다. 아래 예를 통해서 보면 첫 번째 행에 있는 데이터는 총 785개인데 1열에 있는 숫자 5는 정답을 나타내고 2열부터 마지막 10까지의 데이터는 숫자 5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숫자들의 조합입니다. 이렇게 2열부터 785열까지 총 784개의 데이터에 맞도록 입력 노드의 수도 784개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은닉층의 노드 개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은닉층 노드는 100개로 설정했는데 이러한 은닉층 노드를 몇 개로 만들 것인가는 별도의 정해진 규칙이 없어서 제가 임의로 100개로 설정했습니다. 만약 50개나 200개로 설정하여도 무방하지만 노드 개수가 많아지면 학습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최적의 노드 개수를 찾는 알고리즘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출력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층을 보면 출력층의 노드가 Y0서부터 Y9까지 총 10개의 노드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노드를 10개로 설정한 이유는 정답은 0부터
곳까지 하나의 숫자이므로 10개의 원소를 갖는 리스트를 우선 만들고 그 리스트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인덱스를 정답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출력 노드를 10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최대값을 가지는 인덱스를 정답으로 판단하는 방식을 우리는 원핫 인코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원핫 인코딩의 예를 들어보면 10개 출력 노드의 값이 다음과 같은 경우 인덱스가 5인 y5의 노드 값이 0.99로 가장 크기 때문에 인덱스 값 5를 정답으로 판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이런 딥러닝 아키텍처를 파이썬 클래스로 만들고 딥러닝을 통해서 mlist인 필기체 숫자가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되는지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 코드는 다음과 같이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그모이드와 수치 미분을 정의하는데 이러한 시그모이드와 수치 미분은 우리가 이전에 학습했던 소스 코드를 그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뉴럴 네트워크 클래스를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성자 init에서는 입력층 노드 개수, 은닉층 노드 개수, 그리고 출력층 노드 개수를 입력 파라미터로 받아서 가중치와 바이어스, 학습률 등을 초기화해주는 부분이고 피드포워드와 로스벨은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전에 학습했던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해서 손실함수 값을 계산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트레인 메서드는 수치 미분을 이용하여 손실함수 값이 최소가 될 때까지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주는 메서드이며 이미 입력값에 대해서 미래값을 예측해주는 프리딕트 함수, 그리고 우리가 구현한 딥러닝 아키텍처의 정확도가 얼마나 되는지 알려주는 애큐러시 함수까지 총 6개의 메서드로 뉴럴 네트워크 클래스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딥러닝 아키텍처를 학습하고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784개의 입력 노드, 100개의 은닉 노드, 그리고 10개의 출력 노드를 가지고서 뉴럴 네트워크 클래스의 객체 NN을 만든 후에 트레인 메서드를 통해서 학습을 해나가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mlist 트레이닝 데이터는 총 6만 개이지만 그것을 모두 학습하기엔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전체의 50%인 3만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랜덤하게 학습을 진행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실제 코드를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그모이드와 수치 미분 함수를 정의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소스 코드는 우리가 이전에 학습했던 부분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수치 미분 코드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신 분들께서는 이전 강의인 수치 미분 코드를 한번 보고 오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뉴럴 네트워크 클래스입니다. 먼저 생성자 init을 보시면 입력 파라미터로 입력 노드 개수, 은닉 노드 개수, 그리고 출력 노드 개수를 가지고서 가중치 W2, 바이어스 B2, 가중치 W3, 바이어스 B3, 그리고 학습률, 러닝 레이트를 초기화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중치 W2는 입력층과 은닉층 사이의 가중치이며 784 곱하기 100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 바이어스 B2는 은닉층 노드수와 같은 100개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중치 W3는 은닉층과 출력층 사이의 가중치이며 100 곱하기 10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바이어스 B3는 출력층 노드수와 같은 10개로 초기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생성자 init의 내부를 알아보았고 다음은 우리가 이전에 학습했던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손실함수 값을 계산하는 피드포워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드포워드는 행렬 곳과 이전 층의 출력이 다음 층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구조이며
마지막 출력층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용하여 각 입력에 대해서 손실함수 값을 계산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스벨 또한 피드 포워드와 동일한 구조인데 단지 외부 출력용으로 손실함수를 프린트해 주기 위해 사용되는 점만이 다릅니다. 다음은 수치 미분을 이용해서 손실함수를 구하고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해주는 트레인 메서드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학습했던 트레인 메서드 부분과 다른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정답을 나타내는 타겟 데이터 부분과 입력 데이터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정규화, 즉 노멀라이즈 해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정답을 나타내는 타겟 데이터 부분을 보시면 이전에 말씀드린 원핫 인코딩을 구현하기 위해서 10개의 노드를 가장 작은 값인 0.01로 초기화해준 다음 정답을 나타내는 인덱스 노드에 가장 큰 값인 0.99로 세팅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답이 5라고 한다면 출력 노드의 5번째 인덱스에 0.99로 세팅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은 입력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인데 엠리스트에서 숫자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검은색을 나타내는 0부터 흰색의 255까지의 값이 사용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만약 0부터 255까지 값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손실함수를 계산할 때 크로스 엔트로피 로그 부분에서 오버플로우의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그래밍을 할 경우에는 모든 입력 값을 보시는 것처럼 0과 1 사이의 값으로 만들어주는 정규화 작업을 해주어야 합니다. 정규화 해주는 많은 방법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의 최대값으로 나누어주면 모든 데이터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특성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정규화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피드 포워드를 거쳐 손실함수 값이 계산되고 보시는 것처럼 수치 미분을 이용하여 가중치 W2, W3, 바이어스, B2, B3가 업데이트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데이터에 대해서 결과값을 예측해주는 프리딕 메서드 또한 이전에 학습했던 부분과 비슷하지만 다른 점을 보면 가장 큰 출력값을 나타내는 인덱스를 정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즉 우리가 이전에 학습했던 원핫 인코딩을 구현하기 위해서 numPy의 argmax를 이용하여 최대값을 가지는 인덱스를 리턴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최대값의 인덱스를 받음으로써 그 값이 정답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정확도를 측정할 수 있는 Accuracy 메서드입니다. Accuracy 메서드는 우리가 구현한 딥러닝 아키텍처가 얼마나 정확하게 mList를 구별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코드를 보시면 먼저 파라미터로 들어온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1열에 있는 정답을 분리한 후에 이전과 마찬가지로 784개의 입력 데이터에 대해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도록 노멀라이즈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답 데이터와 입력 데이터를 처리한 후에 바로 프리딕 메서드를 호출을 해주면 실제 정답과 우리 신경망이 예측한 값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실제 정답과 신경망이 예측한 값이 맞다면 매치 리스트에 추가해주고 정답과 예측값이 틀리다면 난매치 리스트에 값을 넣어서 보시는 것처럼 정확도를 측정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뉴럴 네트워크 클래스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선 실제 객체를 생성해서 트레인 메서드로 학습시킨 후에 mList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력 노드 784개, 은닉 노드 100개, 그리고 출력 노드 10개를 이용하여 뉴럴 네트워크 객체 NN을 생성했습니다. 그런 다음 전체 6만 개 데이터 가운데
랜덤하게 3만 개를 선택해서 트레인 메서드로 학습을 진행시키면 보시는 것처럼 초기에 손실함수 값이 55.92부터 시작하여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3만 번째에서는 손실함수 값이 3.45까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학습을 마친 시스템의 애큐러시 메서드를 통해서 MNIST 테스트 데이터 10,000개에 대하여 정확도를 계산해 보면 우리가 구현한 딥러닝 아키텍처는 약 94%의 정확도로 필기체 손글씨를 판별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94%의 정확도가 낮다고는 할 수 없지만 아주 훌륭한 아키텍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 99% 이상으로 정확도를 높이고 싶으시다면 우리가 만든 하나의 은닉층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은닉층을 두시거나 또는 이후에 학습할 합성곱 신경망, 즉 CNN을 적용하면 99% 이상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구현한 은닉층이 하나인 신경망과 수치미분을 이용해서 MNIST를 인식시킨 과정을 정리해보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입력 데이터에 대하여 피드포워드를 통해서 손실함수 값을 계산하고 이러한 손실함수 값이 최소가 아니라면 수치미분을 통하여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하고 다시 피드포워드를 반복하는 코드를 구현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치미분 방식은 직관적이기는 하지만 미분 계산 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수행했던 3만 개 데이터를 학습시키는데 제 컴퓨터에서 약 2시간 이상이 소요된 것을 보면 입력 데이터가 많아진다면 수치미분을 이용하면 더욱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딥러닝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알고리즘이 바로 딥러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오차 역전파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딥러닝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오차 역전파의 개념과 동작 방식에 대해 알아보고 오차 역전파를 구현할 수 있는 공식과 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